뭐 지금 오늘 아침엔 볼 수 있는 종목이 뭐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다시 또 지수 야선 3.15% 빠지고 삼성전자 4.6 빠지니까 3.1하면은 5,300입니다. 야선은 딱 여기서 멈췄었어요. 근데 지금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가 모두 4%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서 내려서서 스타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요, 종목이 자 지금 이게 답니다. 올라가는 게. 근데 이 중에서 툴젠, 우리가 뭐 펄어비스는 지금 매일 분석하고 있죠. 펄어비스 약세장 틈새로 노릴 수 있는 종목의 전형 같은 형태의 딱 뭐 기술적인 그림 그려내린 대로 갑니다라고 계속 알려드렸던 펄어비스. 자, 이걸 지금 뭐 기존에 펄어비스를 다루셨던 분들 같은 경우 오늘도 펄어비스 그냥 계속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지금 또 뚫고 들어가서 2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툴젠 이것도 이제 지난 주말에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툴젠 다시 유전자 치료제 강세 표시되어 있죠. 여기도 올라 들어갔던 종목이고, 애경케미칼 이쪽이 지금 올라 들어가는 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요. 애경케미칼 지금 여기서 분석하는 종목이 HLB 하나밖에 없어요. 자, 지금 HLB를 하느냐보다 오늘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이제 흔히 곧버스라고 생각하는, 곧버스라고 얘기하는 인버스입니다. 이건 이제 인버스 2X예요. 이거 인버스는 그냥 인버스가 있고 인버스 2X가 있습니다. 그냥 인버스는 코스피 200 ETF하고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코스피 200이 있고 코스피 200 레버리지가 있죠. 코스피 레버, 우리 흔히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예를 들면 지수가 이제 3%가 내렸다. 자, 3%가 내렸다라고 하면 코스피 200과 코스피 인버스는 각각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레버리지는 2배입니다. 양수건, 음수건 다 2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3% 내리면 마이너스 6 나오는 거고요.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6 나오고요. 지수가 3% 내리면 2X는 플러스 6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X에서 곱하기를 해서 정확하게는 여기 보시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입니다. EX 2배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위쪽 상품들도 곧 나오겠습니다만 3X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도 이제 곧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2X입니다. 그래서 곧버스라고 얘기들 하는데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구조 자체를 정 모르고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기관들이나 증권사들 같은 경우 사기를 치죠. 그러니까 어떤 사기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거 커브드 콜이 약세장 상품이라고 하는 이 개사기, 이거 하락장 방어한다, 하락장 손실 방어 이러고 지금 계속 이러고서 이제 언론에서까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지금 하락장 손실 방어, 하락장 손실 방어 이렇게 나가죠. 약세장에서 수익률 방어, 하락장 손실 방어를 해서 하락장에서 손실을 방어하는 방어적인 상품인 것처럼 사기인다. 이거 사기극이에요. 커브드 콜은 하락장에 방어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완전 사기를 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곧버스 같은 경우에 바로 지금 같은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곧버스 이래가지고 여기다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최근까지도 다 보여서 있었죠. 1억이 10만원 됐다. 영끌 곧버스 개미. 지금 이러면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또 꼬라박는다고 그래. 이제 뒤늦게 여기다 곧버스에다가 막 갖다 박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또 망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쓰는 건데요. 매국노 들으면서 버텼는데 이거요, 처참한 결말 맞이해도 싸요. 이게 곧버스가 대박이 날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라고 하면, 자, 이 곧버스가 대박이 날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면, 자, 지금 우리 지수 5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3천까지로 그냥 그대로 원래 자리로 꼬라박는다라고 치죠. 원래 자리로 꼬라박으면 그러면 곧버스 더블 나는 겁니다. 그 니들 따블라고, 그리고 증시 전체가 개박살내고 남들 다 피눈물 흘리고 국가경제 다 망하는 겁니다. 국가경제 말아놓고 그리고 곧버스 따블라서 좋아?
애초에요 곧버스 이 상품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활용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커버드 콜도 그렇게 활용하는 상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막 수익이 그거 하면 수익이 날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락장 방어한다라는 이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죠. 커버드 콜은 어떤 형태로 쓰는 게 커버드 콜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올라오도 이거에서 지수가 급등을 하고 쫙 치고 들어왔죠. 이렇게 지수가 쫙 급등을 치고 하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박스로 이렇게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기는 해. 올라갈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게 확실하게 그동안 올라온 게 많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때 이때 쓰는 게 커버드 콜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그렇게 속도가 안 날 것 같고 혹은 조금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눌릴 것 같기도 하고,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에. 이런 케이스에 들어갈 때 이렇게 쓰는 게 커버드 콜이에요. 이런 게 이렇게 쭉 올라 들어왔다가 지수가 여러분 쭉 이렇게 강세로 쭉 보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둔화되는 지점 혹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지점, 이런 데서 쓰는 게 커버드 콜이야. 그래서 커버드 콜의 상품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게 인버스 상품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게 인버스 2X예요. 자, 인버스 2X입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인버스, 즉 지수 따라 똑같이 움직이는 이걸 기본 상품으로 두는 거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현금이 80%예요. 이거 현금이 80%. 그러니까 현금을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는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 놓고 그리고 선물 매도 치거나 이렇게 쳐가지고 선물을 매도 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래에서 2X, 그러니까 사실상 파생 상품입니다. 이거. 파생 상품에. 그 여러분들이 곧버스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야, 이건 망한 거 아니야?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까져야지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배팅하고 싶으시면 그냥 옵션으로 하세요. 옵션으로. 선물을 해가지고 언제 돈 벌려고? 선물해가지고 답을 해가지고 언제 돈 벌어? 옵션은, 자, 이거 앞에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전쟁 발발하고 지수 5% 10% 떨어진 날, 그날 옵션 20배 수익 났습니다. 20배. 이거 옛날 같으면 400배 수익이에요. 400배 수익입니다. 지금 하도 이쪽에 프리미엄 덕지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 같으면요 400배요. 참고로 똑같은 수치가 떨어졌던 예전 금융위기 때 그날 당일 하루에 500% 났습니다. 500배 났습니다. 500% 아니고 500배요. 5만 프로, 500배, 5만 프로입니다. 하루에. 금융위기 때는요.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2024년 8월달 두들겨 팔 때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에 3,000%, 4,000% 났었죠. 이번에는 1,000% 났습니다. 이번에 10배라도, 그래도 10배가 어딥니까? 100만 원 넣으면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옵션 가지고 하세요. 옵션 가지고 하시고, 인생 뭐 있냐 그러고 1,000만 원씩 계속 넣어봐봐요. 10번만 치면은 다 오링 되죠. 돈 벌 확률? 그렇죠? 인생 뭐 있냐 그러면 그리 가시는 거고요. 이건 이렇게 때려가지고 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거 파생 상품이에요. 이거.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액티브 같은 경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커버드 콜이 있죠. 커버드 콜 액티브가 있습니다. 커버드 콜 액티브 같은 경우, 여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드 콜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를 지들이 알아서 고르겠다라는 겁니다. 금방 커버드 콜이 있었는데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미국 배당 커버드 콜? 뭐 이런 거라도 볼까요? 이거는 이제 미국 배당이니까 보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콜 옵션을 매도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기초자산을 쭉 사고 주가가 내려갈 때를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배당 커버드 액티브 이렇게 되어 있죠. 커버드 콜.
그래서 일단 이런 것 기초 자산을 쭉 갖다 사서 넣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내려가는 것을 여기 기초 자산을 이렇게 잔뜩 사놓게 된다라면 일반 여러분들도 이런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쭉 사요. 그러면 이제 대용이라는 게 나오죠. 잡히죠. 대용금이 잡혀야 됩니다. 그 대용금 가지고 콜옵션을 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금액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잡고 콜옵션을 일부 소액으로 매도 치는 겁니다. 이거 금액을 많이 친다 그러면 지수가 앞서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트럼프가 전쟁 중단하겠다 그러면 지수가 갭으로 빡 되면서 10% 올라가 버리죠. 지수가 10% 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콜옵션 매도 친 거에서 10배를 물어내셔야 돼요. 10배를. 그래서 예를 들면 콜옵션 매도를 10% 수준만 매도를 전체 자금의 10%만 매도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지수 반등 나오는 순간 여러분 계좌는 그냥 싹 다 제로 빵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거 구조 어떻게 만드는 거냐라고 하면요. 카보드 콜은 그래서 기초자산 주식을 98%, 99% 가지고 있는 겁니다. 90% 가지고 있고 1%만 옵션으로 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자 이거 커버드 로컬은 이제 올라갈 때의 상품인 거고요. 그러니까 상품 내용들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인버스는 어떻게 쓰는 거냐라고 하면 이 인버스는 이걸로 가지고 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심보 그렇게 가지시면요. 이런 심보들을 가지고 계시면 망했싸지.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버텼는데 그 당연히 그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니들 대박 날라 그러는데 그게 당연히 돈 벌겠니? 이래도 싸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1억이 10만 원 됐다가 1억이 10만 원 된 게 지금 그러면 얼마 됐을까요? 자, 이 인버스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인버스. 그래가지고 지금 몇 퍼센트 됐냐고. 지금 지수 이렇게 내렸는데요. 인버스 20%밖에 안 돼요. 이거 20%밖에. 예? 자, 지수가 그래서 이제 원위치까지 한번 아니죠. 3,000포인트 뭐 옳죠. 뭐 이 정도까지 간다고 칠까요? 이거 4,000이고요. 올해 상승한 거면 다 뱉는다라고 쳐죠. 자,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요게 12월 중순에 여기 저점을 찍었으니까요. 12월 중순이죠. 저는 12월 중순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치죠. 자, 그러면 이제 한 200% 봅니까? 여기다가 올인해서 집어 넣으면 200% 버는 겁니다. 200%. 그 200% 정도는요, 종목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았나요? 제가 200% 수익 난 종목 몇 개나 추천드렸죠? 여러분들도 200% 폭주한 종목들 몇 개나 아십니까? 많이 알잖아요. 200% 정도는요, 종목사도 다 커버돼요. 그 정도는 종목으로도 낼 수 있어요. 지금 장세가 워낙에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봐봐요, 이거. 이 대우건설 같은 이런 둔하고 큰 종목이 지금 몇 퍼센트에 400% 아니에요. 이게 400% 수익인데 이거 이렇게 내려가면 국가 경제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건 여기다 오링하는 게 아니라 파생상품은 오링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파생상품은 원래 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파생상품은 오링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해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지.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선 전재산 갖다 다 때려 박아가지고 니들 다 죽으라 나 혼자 즐겁겠다. 그게 악마 새끼지 사람 새끼야? 남들 다 망하고 나 혼자 따블 내겠다라는 게 이게 이완용 새끼들이지 사람 새끼들이냐고. 그렇게 애초에 활용하는 거 아닌데 그따위 짓을 심부러 품었으니 당연히 망하는 거죠. 파생상품은 인생 뭐 있냐 한방인데 가서 올인하라고 만들어 놓은 상품이 아니고 해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ETF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금이 얼마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쓸 수가 없을 겁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곧버스 레버리지 요걸 다루는 분들 같은 경우라도 ETF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해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고 하면 지금 아직까지 5,300이 안 깨졌습니다. 그렇죠? 아래쪽엔 61선 같은 경우 안 깨졌어요. 근데 이제 축이 조금 기울죠. 이 61선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5,000포인트가 깨진다 그러면 이제 4,000까지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깨지면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깨진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추세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 아래까지 오래 들어온 거, 그다음에 뭐 120선, 4,500선 혹은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수가 이 정도 내리게 된다면 종목은 당연히 그보다 따따블로 더 내리게 되어 있죠. 천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도.
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손실을 커버를 하는 방어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방어주를 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야, 인버스는 방어주를 사야 된다는 개념으로 사야지, 이걸 가지고 때려가지고 넣어가지고 오링 해가지고 떼돈을 벌어보겠다, 그렇게 심보를 쓰면 이 꼬라지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전부 다 트럼프가 되고 싶습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지는 골프 치러 다니고 트럼프 해협 이러고서도 노벨 평화상 받겠다고 설치고, 예? 그렇게 트럼프가 되고 싶으면 미국 이민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 다 죽으라 그러고 곧버스에다가 다 갖다 박아놓고 죽어라 하지 마시고, 이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저 위쪽에서 해치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위쪽에서 해치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깔리는 상태에서는 그냥 유지만 하는 겁니다. 반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해치 상품이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들어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면 손실을 보잖아요. 이때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이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만약에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얘를 편입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 인버스를 때려 살라 그러죠. 애초에 인버스는 그렇게 쓰는 상품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만, 인버스는 방어제 용도로 쓰는 겁니다. 변동성 방어용. 자,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떼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다시 또 이런 꼬라지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망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떼돈을 벌겠다고 들어가서는 또 이 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상품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해지용 상품에다가 왜 오링을 하냐고. 해치 상품인데 방어하려는 겁니다.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대비를 해서 방어를 하라는 거예요. 방어를. 정말 저희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잠깐만 번개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 들어가고 있고 인버스를 들어가서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더 내려가게 되면 앞에 보셨죠? 이제 더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종목에서 팔 건 별로 없어요. 이제 종목들 마저 팔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걸 늘려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20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왕창 계속해서 이 인버스가 종목들 까지는 걸 막아준다. 이게 속도, 시간을 벌고, 계좌가 큰 폭의 변동성에 휩싸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 그 용도로 쓰시는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ETF를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ETF 매매가 가능한 분이라고 하면 가능한 ETF를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ETF로 거래라는 게. 자, 이러다가 내일 갑자기 확 가서 오늘 이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종목들 다 때려 팔았어. 근데 내일 또 갑자기 확 올라. 그럼 아침에 또 갭으로 3%, 5% 이렇게 올라가지고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가 또 뭐 하이닉스가 7%, 8%에서 시작해 버립니다. 대응 안 되죠? 그래서 허겁지겁 따라 들어갔더니 그 다음 날에 또 깨져 내려와 버리고 지금 계속 여러분들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런 때 쓰기 가장 좋은 게 바로 ETF예요. 통으로 사는 거죠. 통으로.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서서 뭐 이제 이 코엑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요거 분석 내용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루시는데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같은 날에도 이런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당장 이거 툴젠 지난주에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고요. 펄어비스 지금 같은 장에서 가장 좋은 틈새 종목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죠. 요건 뭐 예상 밖이긴 합니다만, SK 이토닉스 같은 종목들 그 사이에 제 틈새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대우건설과 함께 이건 다른 종목들 이미 다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약세장이라도 아직 약세장에서 틈새에서 빠져나올 종목들이 지금 넥스트에서 대부분 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죠. 자, 그러니까 장 이제 열리면
장 열리면 중간에 지금 넥스에서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빠져나온 종목들이 나오죠. 2분 후에 시작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거 다 잡아서 틈새 종목들 중심으로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리면서 약세장 버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